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우리 장학일 TV 장학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2단계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제일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비도덕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불안정화시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적 충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3단계에 들어가서는 그 사회가 위기로 몰리게 되고, 위기화, 크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모든 게 몰락하고 침체가 되겠죠. 이럴 때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거짓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타락시킨 다음에는 끊임없이 정치적 충돌을 통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나라가, 사회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몰락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왔을 때에 사람이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걸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까지 뭐 1단계에서 도덕적 타락, 2단계에 가서 불안정화가 지나면 사회 조직과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수습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지만 정체를 모르는 위원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회가 생겨요. 지금 우리 보면요,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원회가 많아요. 지금 보면 이 서울교육청만 해도요, 위원회가 90개가 넘어요. 90개가 넘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정체 모를 수많은 위원회들이 생기는데, 그 위원회들은 여기 보시죠. 권력과 자금을 요구하면서 사회를 무력으로 이끕니다. 안 되면 막 가서 행패하고 데모하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리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들의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뭐까지 장악하는지 아세요? 경제적 생태계까지 장악해요. 시민운동가 한다 뭐 그러면서 경제 생태계까지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화로 가게 되면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잖아요.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르주아로 몰아서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자본가들을 이제 매도하고,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은 계속 아주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회를 무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지식인들은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선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선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란이 1979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호메이니가 이슬람 원리주의의 반정부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입헌 군주제였고 가장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혁명을 호메이니가 했어요. 일명 혁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법권, 입법권을 강력한 힘으로 그 막 유혈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완성을 해 나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 데를 이제 끊임없이 비도덕화를 하고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에 불안정하게 된 다음에는 정체 모를 위원회들이 막 생겨나요.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이들이 이제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오면서 이제 이 사법권, 입법권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 입법부가 법이 아닌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부도 지금 법을 자기들이 막 만들어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짓들 보십시오. 자기의 당수가 감옥에 가게 되니까 감옥 안 가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범법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요, 이 국회 해산권을 주장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이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침략, 아프가니스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침략 및 개입에 의해서 자익반군의 쿠데타로 공산화가 된 데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산화가 되는데 이미 이 구소련이 반쿠데타 세력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을 하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를 불안정해하고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레바논은 내전을 선택했고 팔레스타인 자유기구에 의해서 임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막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사회적 혼돈과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와 정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 좀 강하게 나라를 이끌어줘. 이렇게 찾는다고요. 지금 우리 보수 우파들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혼란하지 않도록 좀 강하게 나라를 치리해달라. 좀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치의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머뭇머뭇대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 법치의 나라 그리고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좌익 세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에서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종교도요 혼란이 온다고요. 진보냐 뭐 우파냐 뭐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사람들을 프레임을 딱 세워서 뭐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인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도 자익 세력들이 각 기관, 단체,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 생태계를 장악한다든지 그리고 그 권한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으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서울시 교육청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종 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게 되면 이상한 위원회가 많이 생겨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좌파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공산화로 가는 길목이라고 바로 이 유리 베즈메노프가 주장했던 것 중에 제3단계거든요. 근데 서울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수만 90개가 달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여 90개. 대안학교 설립위원회, 학생인권위원회, 노동 교육자문위원회, 서울교육공론화 추진위원회 하여튼 수도 없는 각종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그냥 우후죽순같이 막 생겨나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해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위원회의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은 다 빠져나가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결국에 가서는 사회를 이 좌익 세력들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에는 이게 나라를 계속적으로 어렵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면은 여기저기 뭐 각 그 지자체 이런 데도 가보면 그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까지 생겼는데 그전에는 위원회 할 때는 관에서 주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자치경찰도 만들고 자치회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걸 이제 요즘에 와서 보니까 민회로 고쳤더라고. 민회. 전국 민회.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바꿔놔가지고 지역에 가서도 하나같이 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면서 저들이 마을공화국이다. 또는 전국 마을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개념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얼마 전에 보니까 영등포에는 민들레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영등포 민들레당. 이런 식으로 당을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합법적인 당으로 인정해달라 그럴 때 전체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지역마다 있는 당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완전히 경제 생태계까지도 마을마다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우리 보수 단체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그런 곳에 다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4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4단계 정상화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혼란하고 막 어려우니까 이 무력에 의한 정상화, 공산화 완수, 제거 및 숙청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누군가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강력한 지도자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무력에 의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이제 공산주의를 애청하는 자가 이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 밑에 보면 1968년도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에 의해 공산화되었을 때 뉴욕타임즈가 1982년도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체코는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이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정상화라는 게 공산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강력한 지도자가 와서 안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면 여기 보십시오. 제거 및 숙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좌익 지도자는 공산화의 임무를 완수하였으므로 더 이상 필요 없는 관련된 자들, 뭐 지금 뭐 좌익운동 한다, 우리도 뭐 이렇게 될 거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영웅화 되는 것 같지만 딱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은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숙청하게 된다고요. 다 제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활동가, 각종 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좌파 세력, 동성애자, 학자, 막스주의자 등 공산화와 관련된 모든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숙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 11월 4일부터 444일 동안 이란에서 미 대사관에 소속되어 있던 민간인 52명을 억류해서 이란 혁명 세력이 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예의 없이 이들을 제거했죠. 자, 여기 보시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막시스트 동료인 마제드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죠. 이 라흐만은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르말은 3대 혁명 평의회 의장이었지만 1단계, 2단계 완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공산화로 가는 안정화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레나다의 모리스 비숍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혁명가였어요. 수상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인민혁명군 오스틴의 쿠데타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안정하다,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 권력을 잡았다, 뭐 할 것 같지만 이게 1차, 2차로 과정이 바뀌면서 다 숙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정화라고 하는 거거든, 공산화로 가는 일에 있어서. 근데 이런 과정을 되돌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이 공산화가 돼서 이게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지금 한국은 어디쯤 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는 마지막 단계 3단계까지는 이미 지금 완전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안정화시켜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공산화로 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저 좌파 세력들이 국회 장악 다 했고요. 저기서 이제 대통령 뽑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 공산화로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와서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한 도덕, 윤리,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재무장 운동을 해야 된다. 다시금 우리는 인성교육도 해야 되겠고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보면 학생들에게 이런 도덕이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이런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산화로 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비도덕화, 양심에 타락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불안정화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투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위기론을 주장한단 말이야. 나라가 위태롭다, 뭐다. 그럼 이제 혁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공산화를 이끌고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에 누군가가 탁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라를 안정화시켜 놓지 못하면 지금 저 공산주의 재창하는 지도자가 등장한다니까요.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금 15년에서 20년에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 자경화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서 이번에 뭐 우리가 교육감 선거도 새로 하잖아요. 서울은.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 이제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덕과 윤리의 재무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서로 다투지 말고 이제는 회개운동과 성령운동을 통해서 영적 재무장을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도 말이야 진보 보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사상적으로는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마을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을 조직, 지금 마을마다 이런 뭐 주민자치회 이런 것도 다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한다. 이런 대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이 공산화로 가는 4단계까지 지금 이거 보면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기에 와 있는가. 저는 그 전교조의 실태까지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대한민국의 위기를 갖게 됐는데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시키는 4단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소련이 공산화시키는 4단계를 주장했던 바로 유리 베즈메노프의 주장대로 우리도 거의 4단계 단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냐. 지금 국회까지 다 장악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잘 듣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민을 깨우고 교회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을운동이 옛날에 새마을운동과 같이 자유마을을 위한 그 건강한 공동체 운동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오늘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하신 말씀 가슴 속에 새겨두고 내 심장에 새깁니다. 가슴 속에